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 17번째 갔고요. 4번 남았고요. 20분 이상씩 찍어가지고 하여튼 뭐 전체를 하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제 하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온라인 동영상도 많이 듣고 오프라인 듣고 이제 이렇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하면 이제 한 번 수업을 듣고 그냥 나가니까 뭐 물론 교수님들에게 허락받아서 학생들이 뭐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녹음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잘 안 되니까 반복하는 게 안 되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반복하고 이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저도 미국에 있을 때도 뭐 온라인이라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한 번 듣고 교수를 찾아가서 듣고 그래서 뭐 그때 제가 어려운 과목을 할 때는 교수도 언더거도 가서 들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박사과정인데도 대학교 가서 그냥 청강도 몇 개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도 하여튼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을 많이 하는 거 저는 많이 하고 앞으로 제가 정년퇴직을 하면 이제 부작 세계 조직을 만드는데 그걸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제 같이 하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이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영통계는 좀 계산 문제가 많아서 좀 어렵다고 하는데 좀 뭐 이론 중심의 내용들도 있지만 어떤 실습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렌디드 러닝을 하게 되면 이론을 여러분이 미리 다 여러 번씩 반복이 가능하니까 편할 때 아무 때나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뭐 실습이나 이제 발표, 팀 활동 이런 게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회계 분석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분석입니다. 경제학과에서는 이게 한 과목으로 있고 계량 경제라는 게 주로 회계 분석이죠. 그다음에 뭐 주로 경영학과에서도 한 과목으로 된 데도 있었고 저도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조지아 스테이트에서 700단인가 800단이 아주 높은 단위에서 듣고 그랬습니다. 회계 분석은 하여튼 두 변수나 두 변수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관 분석에서는 독립과 종속이 없었는데 회계 분석은 독립과 종속이 있다. 왜? 하나가 다른 거에 영향을 줘야 된단 말이야. 대학교에서 논문 쓴다는 게 A는 B에 영향을 준다. A는 C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B와 C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논문을 쓰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분석의 방법이고 회계 분석 이제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에 얘기한 대로 오래전에 만든 거고 키 큰 아버지로부터 작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독립이고 아들이 이제 종속이죠. 그럼 X축과 Y축을 했을 때 X축에 아버지 키고 Y축이 아들의 키면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 X와 Y가 연관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히 두 변수가 아니고 두 변수는 상관분수에도 가능하니까 두 변수 아니고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때의 중의기 분석 나중에 동영상에 나올 텐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 분석. 그래서 뭐 골튼이 1889년에 관계를 발견해 퇴행이라는 게 이제 뒤로 갈 리그레스라는 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직선을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그냥 씁니다. 근데 보통 창시자가 만들면 리그레션 라인이죠. 1889년에 리그레션 라인을 만들었나 보네요. 앞으로 100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부작이 많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없어지면 할 수 없지만 부작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부작이 최초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한동철 교수에 의해서 2004년도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부작 강의가 개설되고 전국으로 퍼져서 2015년에 전국에 수십 개 대학이 했다. 그럼 시민들도 많이 했다. 이렇게 됩니다. 회기라는 것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공적인 기원이다. 적용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곡선인 경우, 근데 곡선인 경우는 상당히 어렵고 제가 여러 번 얘기드리면 직선만 하셔도 됩니다. 곡선은 실제 추정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곡선이 슬로프에 따라서 기울기. 회기 분석을 보세요. y는 2x 플러스 3. 그러니까 3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절편이니까, 인터셉트니까. 결국 y는 2x. 2x가 뭐니까 x와 y의 관계는 2의 관계다. x가 하나 증가하면 y가 둘 증가한다는 관계를 중요한 겁니다. y는 0.045 x 플러스 4. 그럼 0.045 x와 y 관계 0.045. 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선이니까 이제 곡선일 경우는 슬로프가 이게 직선은 이제 쫙 슬로프가 밑에서나 위에서는 똑같은데 곡선은 슬로프가 아주 막 휘청이죠. 곡선이 직선처럼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면 어프록시메이션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실제 이렇게 구간을 잘라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일단 제외해놓고 하나의 종속변수에 대응하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중액이죠. 멀티플리케이션.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고 종속변수 하나. 그러면 기업이 매출액이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품이 좋아야 된다. 브랜드가 높아야 된다. 가격이 싸야 된다.
품질이 우수해야 돼. 그렇죠? 제품의 전체적인 거, 브랜드가 높고, 가격이 싸고, 전체적인 품질, 뭐 이런 게 연결 다 돼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교수님들마다 말이 다르죠.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죠. 예전에 브랜드를 빼고, 그냥 가격과 광고만 가지고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MIT 교수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읽은 논문인데, 미국 교수가 광고비 1%를 올리는 거와 가격 1%를 낮추는 것이 어떤 것이 매출에 더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흥미있죠? 가격을 1% 내려. 광고비를 1% 올려. 그리고 분석을 해봤더니 가격이 매출액보다 효과가 더 있다. 그 당시 어떤 6배인가 7배인가 더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을 내리는 것이 다른 거를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왜? 광고는 그냥 보면 돼. 근데 가격은 내가 돈을 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주머니에서 내는 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로우 프라이스를 해라. decent quality를 sell a product with decent quality at the low, relatively low price. 비교적 낮은 가격에 팔아라.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인하가 광고비 인상보다 더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거 아마 중얘기로 했을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액이고 뒤에 가면 이제 중얘기가 납니다. simple regression. 단순액이는 독립변수가 하나, 종속변수가 하나.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은 어떻게 구별을 하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론에서 추정을 합니다. 이론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론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현실에 나오는 거. 현실에 가서 보니까 독일 쪽에서 조그만 회사들이 상당히 탄탄하더라. 이 미국은 큰 회사를 따지죠. 그럼 조그만 회사도 순이익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보고 규모가 순이익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조사를 해요. 이건 이제 현실을 보고 거기서 이론을 만드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렇지 않고 현실에 그런 게 없어도 교수나 연구자, 박사들이 기본적으로 논리로 찾아내는 거예요. 논리로 찾아내서 이렇다. A가 B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A가 독립변수고 B가 종속변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자료를 구해가지고 2차 자료, 뭐 시중에 있는 자료를 구해서 우리가 이번 경영통계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그런 걸 하거나 설문지 구하는 1차 자료를 구해서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은 주로 이론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통계를 통해서 실증을 이제 한다 이죠. 다음과 같이 단순의 기본세의 목표는 y를 담고든 x의 1차식으로. 1차식이라는 게 이게 스퀘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y는 b0 플러스 b1x, b1x가 1차식입니다. 근데 y equals b0 플러스 b1x 플러스 b2x 자성, b2x 자성. 이게 2차식이 됩니다. 함수에는 2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가 있고 쭉 있죠. 근데 이거 그냥 1차식이라는 게 y는 b0 플러스 b1x, x가 하나인 것을 1차식이랍니다. 1차식.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자승이 되면 이게 스퀘어가 되고 이렇게 폼을 쏘는 식으로 되죠. 1차식으로 된 거다. 그래서 y는 b0 플러스 b1x고 b0와 b1은 상수다. 우리는 b0와 b1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겁니다. 뭘로? 표본 데이터 가지고. 모집단의 리그레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표본을 거기서 뽑아가지고 b0와 b1을 최소 자승법이라는 걸로 추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표본에서 뽑힌 b0와 b1이 모집단의 b0와 b1을 이렇게 대표한다, 레프리젠트 한다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b0는 뭐 시그니피컨트, b0는 사실 의미가 없고 상수는 b1, x의 개수가 의미가 있다. 위수준 0.05 이하에서 된다. 0.03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y는 b0 플러스 b1x고 b0와 b1을 추정하는데 b1을 주로 하죠. 이게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제 회계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80분 정도 놓아가지고 제가 하고 맨 마지막에 퀴즈 3문제를 내고 이제 전체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목적 별량이 이제 변수랍니다. 베어리에블을 이제 별량, 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y의 예측치를 b0 플러스 b1x를 y로 나타내게 한다. 그러니까 b0 플러스 b1 times x가 이제 y를 예측하는 거죠. 그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분석의 지혜로 예측치 y는 목적 별량이 y의 좋은 근사치를 보이지 않으면 근사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모집단에서 거기 모집단 회기선이 있는데 그걸 모르죠 우리는. 그리고 샘플을 뽑아. 샘플을 뽑은 회기선이 모집단 회기선을 대표를 한다. 어프록시메이션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넌센스죠. 왜? 모집단은 영원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고. 그죠? 이 개념을 하고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수업을 교회를 갔는데 한국계 목사님인데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성도들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느냐? 그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여기 김집사, 이장로, 저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저런 이랬는데 그죠? 아주 권사님 좋은 사람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의 샘플들이 여기 장로나 집사하고 뭐 독실한 평신도죠. 그 사람들이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추정을 하는 거죠.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동자에서 모집단. 대한민국 3천만 명이 카톡을 쓰는 3천만 명이 카톡에 대한 선호도를 5점 정도 맥스는 몇 점인지 몰라.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카톡을 만든 사장도 모를 겁니다. 다음 카카오의 사장들도 모르죠. 얼마인지. 5점 만점에 카톡에 대해서 2015년 7월 24일 날 몇 점이다. 뭐 몇 점이라 그래, 모집단이. 뭔지 몰라. 3천만 명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3천을 뽑았더니 에서 얼마 점수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냐? 안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렇게 100년 이상을 지금 통계 분석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1889년이래요. 제가 19세기 후반이라는 얘기를 미국에서 들었는데 저도 연도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1889년에서 지금 100년 넘었죠. 100몇십 년. 그걸 가지고 100몇십 년인데 인간이 발전했어. 그것이 만약에 true가 아니었다면 if it is not true, it won't work. 그거는 it will not work. 그러니까 그거는 it won't work. 그러니까 작용을 안 했을 겁니다. 효력이 없었어요. 이게 됐어. 이 회계분석은 전 세계 다 써. 의과대학도 쓰고 생물학과도 쓰고 뭐 다 써. 체육학과도 쓰고 경영학과도 쓰고 경제학과도. 근데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속 쓰는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제 더 정리하면 모집단의 회기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모집단의 회기선은 모른다. 눈에 안 보이고. 샘플을 뽑아, 일정 숫자를. 그래서 그 샘플을 가지고 모집단의 회기선을 추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추정 방정식을 해서 그걸 최소 자승법이라는 걸 가지고 했더니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계 방정식을 구하는 기법, 최소 자승법 여기 쭉 있죠. 이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하는데 여러분이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수업을 하면 이제 간단하게 일단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네이버로 갑시다. 네이버에서 최소 자승법을 치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무지하게 하여튼 뭐 공과대학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이거 보세요. Method of Least Squares, Least Square Method. 이거 이렇게 됩니다. 수식이 쭉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이 똑같죠. 이렇게 돼서 그림이 틀렸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야 된다. 하여튼 직각으로 여기 있죠. 최소 자승법. 또 여기도 있죠. 리스트 스퀘어스 메소드. 최소 자승법.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님이네. 여기 또 있죠. 책이 나온 거. 여기 또 있죠. 공과대학 교수도 있고. 이거 수식 있죠. 우리는 저 옛날에 수식 다 외웠죠. 이거. 외우라 그래가지고 다 하고. 무지하게 많죠, 이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최소한법 뭐 수백 개가 되죠. 여기서 랜덤, 여기서 하나 뽑고, 뒤에서 뽑고, 한 5개쯤 뽑아가지고 다 읽어보세요. 계량 경제학이 다 최소 자산법이니까 계량 경제학, 이코노메트릭스, 계량 경제학이. 이거? 최소 재고법, 뭐 최소 자승법, 뭐 저도 처음 듣는 뭐 표현들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를 여러 개를 읽어보고 한 대여섯 개를 뭐 프린트해서 보든지 아니면 보고선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똑같은 걸 여러 사람들이 보는 걸 해서 복합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 5분 동안 이제 말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점들이 쭉 있어. 점은 어떻게 되는? X하고 Y하 점입니까? 예에서 뭐 두 집단에서 뭐 가격과 매출액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식품업체의 가격이 쭉 있어. 뭐 2,300원, 2,500원이 쭉 있어. 매출액이 연도 매출액이 뭐 100만 개, 매일 100만 개, 얼마, 100억, 200억 쭉 있어. 가격과 매출액만 있어. 그럼 가격을 밑에다 찍고 가격이 2,300원,
매출액이 얼마. 이렇게 점을 쫙 찍어요. 한 리그레션이 되려면 만스리로, 매달로 치면 한 20년 정도면 한 240개 쭉 찍어, 점을. 240개 쫙 찍을 거예요. 그 점이 뭐 뚜뚜뚜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쪽 올라가겠지, 이제. 그거를 잇는 선이 필요한 거야, 그 선. 그 선을 그려야 돼. 그리고 그 선이 회기선이야. 이런 게 옛날에 없었어. 근데 이제 회기선이 있다고 쳐. 그럼 그건 어떻게 그리냐 말이야.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자르고 그러는 건 과학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이 모든 점들을 240개, 1년이 12개월이고 20년이면 얼마인가요? 240개인가요? 240개의 가격과 대한민국의 어느 식품업체의 가격과 제품의 가격과 매출액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그 점을 240개의 점을 다 찍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선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데 일단 가상을 합시다. 하나의 선이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 신은 안다. 그 선이 있다고 쳐. 그러면 그 선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선은 모든 점들과 연결돼가지고 모든 점을 대표를 다 해야 돼. 만약에 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완전히 벗어난 선이 그건 대표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 들어서 그걸 다 연결해야 돼. 그러면 선이 점을 대표한다는 건 어떻게 표현해요? 점하고 선하고의 거리가 짧아야 돼. 만약 우연히 좋게 240개 쫙 한 선으로 연결되게 쫙 찍혀 있어. 그걸 점으로 하면 뭐 99%가 다 되겠지. 그럼 아주 좋은 거지. 근데 선이 막 점이 퍼져 있어. 그래서 선을 그려왔던. 어떻든 간에 그 리그레션 라인은 선은 그 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점을 표현 안 되는 형식이 뭐냐? 오차가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차가 뭡니까? 점과 선과의 거리가 적어야 된다. 점과 선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선에다가 점에서부터 직각으로 내린 거예요. 밑으로 보통 직각으로 내리는 건 잘못된 거고, 그거는 제가 많이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점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가끔 보면, 여기 이제 좀 틀린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이렇게. 점에서 점이 있으면 이렇게. 이 선의 직각으로 내려야 돼. 그래야지 거리가. 이렇게 내리면 이제 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직각으로 이렇게 쭉 내리는 거예요. 직각으로. 그래서 직각으로 쭉 내려가지고, 그렇죠? 직각으로 내려서 그 직각의 거리. 근데 거리는 점이 선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고 선 위에 있으면 플러스일 거니까. 이게 그냥 더하면은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 하면 제로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전부 거리를 제곱을 해. 거리를 제곱해서 쫙 더해요. 그러니까 240개하고 이 직선 간의 거리를 쫙 제곱을 해서 다 더했죠. 그거를 최소로 해. 미분하고 최소로 하는 수식을 찾아내. 그 수식이 뭐냐? 그게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이거. 이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식을 찾아내면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찾아내. 그럼 요거죠. 이렇게 수식을 찾아내서 계산한 것을 통계를 돌리면 된다. 우리는 옛날에 이걸 계산했는데, 계산할 필요 없이 이 수식을 SPSS가 찾아주니까, 그래서 그 240개 점에다가 점이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 선이 그 선에 그 수식을 따라서 하면 선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선이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그 선은 240개 전체를 대표를 하죠, 일단. 그 선은 하나일 겁니다. 왜? 최소값이기 때문에. 아니, 최소값이어도 연결이 되는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최소라는 거는 실제로 최소는 하나죠. 최대도 하나고. 최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어떤 회사는 120이 어떤 회사가 120, 그것도 최소 똑같은 거니까. 최소는 결국 하나죠. 하나가 여러 번 나올 수는 있지만 최소는 하나입니다. 곡선이 하나, 직선이 하나일 겁니다. 최소선을 찾아. 그렇게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최소선의 찾은 이제 y는 b0 플러스 b1x에 b0와 b1을 예측을 해가지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 그래서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으면 유의해. 그러면 그 회기선은 의미가 있다, 통계적으로.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istically important 하다.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0.05보다 크면, B0가 0.05보다 크면, 그럼 못 쓰는 거지. 그럼 만약에 중액이 분석할 때, Y는 B0 플러스 B1X 플러스 V1X1 플러스 B2X2인데, B1은 0.05보다 작아서 의미가 있는데, B2는 0.05보다 크다. 그럴 땐 B2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B1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매출에 영향을 주는데 홍보는 매출에 영향을 안 줬다. 그럼 오늘 홍보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매출에 영향을 주는 가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B1, X1, B2, X2, B3, X3가 있는데 B1과 B3는 의미가 있는 0.05보다 작은데 B2는 0.05보다 크더라. 그럼 B2는 못 쓰는 거예요. B1과 B3만. 의미가 있는 것만 쓰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요거에 수학적으로 표현해야지. 근데 여러분은 수학을 지금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수리 통계라면 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최소자산법 아주 중요한 거고, 어떤 분 얘기로는 뭐 인류 최고의 발견이라는 데서 합니다. 100년이 넘었네요. 예,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